네임스페이스, 즉 이름 공간이라는 구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임스페이스는 특정 식별자를 위한 공간들에다가 이름을 붙여주어서 각각의 식별자들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제공되어지는 그런 문법을 가리킵니다. 즉, C 언어에서는 식별자가 전역적인 공간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의 식별자와 똑같은 식별자는 결코 사용을 할 수는 없었어요. 물론 우리는 다루지 않았지만 static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전역 변수나 함수의 이름을 특정 소스 파일 내에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있었어요. 다만 그렇게 제한되어지는 이름은 다른 영역에서는 가시적이지 않기 때문에 전혀 사용을 할 수 없는 제약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식별자가 유효하게 사용되어질 수는 있으나 다른 영역에서 정의되어진 똑같은 이름의 식별자와 구분지어져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볼까 하던 차에 각각의 식별자 이름 앞에 영역 지정 연산자 혹은 범위 지정 연산자 콜론을 이용을 해서 이름 공간을 부여해주자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구역의 도시명 중에 보면 광주라는 도시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광주라는 도시가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도 광주라는 도시가 있고 또 전라도에도 광주라는 도시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우리 집은 광주예요 라고 했을 때 도대체 어느 광주를 가리키는지 알 수 없을 수 있고 또 혼란스러울 수 있죠. 이 부분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나는 경기도 광주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면 다소 명확하게 사용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이름 공간을 통해서 각각의 식별자들을 명료하게 구분을 해서 표현을 해주게 되어지면 이제 똑같은 식별자가 존재하는 것을 프로그래머가 회피해야 할 부담을 좀 줄여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물론 C++에서는 네임스페이스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네임스페이스를 정의할 수도 있고 또 그 정의되어진 네임스페이스에 필요한 식별자들을 포함시켜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제공되어집니다. 다만 우리는 네임스페이스를 정의해서 사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을 것이고 기존에 정의되어진 네임스페이스들을 조금 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앞에서 콘솔 입출력을 하기 위해서 iostream이라는 헤더를 포함을 했을 때 cin, cout이라는 입출력 처리를 담당하는 객체에 대한 식별자는 모두 다 std라는 표준 네임스페이스에 포함되어진다라고 했었죠. 자, 따라서 우리는 cout 객체를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std::cout 또 cin 객체를 사용한다면 std::cin 등과 같이 사용하는 것들이 필요했었어요. 물론 계획 문자와 그에 대한 처리를 나타내기 위한 endline이라는 것도 역시 표준 이름 공간 내에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문자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string이라는 클래스도 표준 이름 공간 내에 기본적으로 속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우리 수준에서는 이번 학기에 이 정도의 표준 영역에 할당되어진 식별자들을 사용하게 될 텐데 어쨌든 간에 이런 객체들이나 클래스 이름을 사용할 때마다 std::이라는 표준 네임스페이스에 대한 접두사들을 항상 데리고 다니니까 소스 코드가 좀 번잡해 보이고 따라서 가독성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또 소스 코드를 입력하는 것이 굉장히 좀 번거롭게 느껴지게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C++ 표준에서 정의되어진 네임스페이스인 std라는 이름을 매번 명시적으로 기술하지 않더라도 좀 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보기 위해서 C++에서는 using이라는 키워드를 제공하게 되는데 소스코드 상단에 using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std::cout이라고 사용을 해주게 되어지면 cout이라는 식별자는 표준 네임스페이스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갖다 사용하겠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표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선언이 되어진 경우 이후에는 cout이라는 객체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굳이 std::cout이라는 표현 대신에 그저 cout이라고만 써도 현재 cout은 표준 네임스페이스에 할당되어진 객체 이름이구나 라는 것들을 자동으로 매핑해서 사용을 할 수 있어서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구문은 오로지 cout에 대해서만 선언한 것이기 때문에 endl이나 혹은 cin 같은 객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std::이라는 것들을 붙여 나가야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cout뿐만 아니라 cin이나 endl까지도 모두 다 std::이라는 접두사 빼고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using이라는 선언을 각각 기술을 해줌으로써 cout에 대해서도 cin에 대해서도 또 endl에 대해서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앞서서 살펴봤던 사용자로부터 너비와 높이를 입력받아서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작성을 했었죠. 자, 이때 입력받는 객체나 출력받는 객체를 위해서 모두 다 표준 네임스페이스를 각기 명시를 해 주었었는데, 자, 이것을 조금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요 아래쪽에다 써볼까요? using std::cout 이라고 기술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물론 여전히 std::을 데리고 다녀도 되지만 이 부분을 생략하더라도 오류 없이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만 cin이라는 객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using이라는 표현을 기술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워버리면 오류가 나겠죠. 그러면 얘에 대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역시 cin에 대해서도 같이 선언을 해주면 좀 더 간단하게 표시할 수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endline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도 그냥 떼버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using 선언을 해주게 되면 문제없이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면 이제 cin, cout 객체가 단독적으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앞선 코드보다는 조금 더 가독성이 높아진 것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듯 using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가지고서 어떤 식별자가 어느 네임스페이스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각 식별자마다 개별적으로 선언해 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한 행에 하나의 식별자씩 선언하게 되어지니까 소스 코드가 상당히 좀 길어지고 또 using 선언문들을 나열하는 것들이 좀 번잡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제공되어지는 방법 중에 하나는 다음과 같이 using namespace std와 같이 선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구문은 현재 이름 공간 std에 대한 모든 것을 갖다 사용하겠다라는 표현이 되어져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using 키워드를 나열하는 것 대신에 한 줄의 선언만으로도 현재 표준 영역에 할당되어진 모든 식별자들에 대해서 std::이라는 접두사 없이 바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쩌면 앞서서 살펴봤던 식별자를 개별적으로 using 키워드를 통해서 선언하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간단하고 편해 보일 수는 있어요. 따라서 많은 서적에서 본문 내에 포함되어진 소스 코드의 길이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선언하는 방식 대신에 using namespace std라는 단 한 줄의 포함을 통해서 표준 네임스페이스에 할당되어진 식별자들을 한 번에 가져올 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고는 있어요. 다만 이 경우에는 지금 당장은 편해 보일 수 있으나 현재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하는 우리 입장에서 표준 영역에 어떤 식별자들이 포함되어 있지 모르는 상황에서 갖다 쓰기에는 다소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string이라는 식별자가 표준 네임스페이스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써버렸는데 내가 나만의 스트링 클래스를 작성했다라고 가정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나는 내가 만든 스트링 클래스가 동작하기를 원했는데 내가 스트링이라는 클래스 이름을 사용을 했을 때 그 이름이 표준 영역에 있는 스트링 클래스가 사용되어져서 내가 작성한 코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코드가 동작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제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상황을 의도했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많은 경우에 그렇게 모호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프로그램 디버깅을 어렵게 하고 때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부적절하게 동작되어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질 수도 있더라라는 것이죠. 자, 따라서 우리는 다소 조금 불편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번 학기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동안에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한 번의 식별자들을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선 방법처럼 개별적으로 기술을 해줌으로써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식별자가 어느 네임스페이스에 포함되어져 있는지를 다소 명료하게 인지해가면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가도록 합시다.